우선 이 부분은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제목으로 나눠줘야겠죠. 현재 비주얼 영역 div를 그냥 했고, 헤더 영역은 그냥 헤더 요소로 했고, 이제 비주얼 제외하고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메인 요소로 만들 거예요. 메인 요소는 본문이죠. 본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컨텐츠들을 사용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 보고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본문이라고 하고, 실제 정보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만약에 비주얼 영역도 정보가 좀 많이 실려 있다라고 하면 메인으로 빼셔도 돼요. 지금은 정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메인 밖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메인 요소 안에 이제 섹션을 하나 분류를 시키고, 각각 섹션이 바로 이 스토리 어바웃 섹션, 그리고 어메이징 서비스 섹션, 이렇게 해서 각각 섹션을 하고, 이 부분 하나의 섹션인데 스토리 어바웃에 같이 포함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레이아웃을 좀 보면 우선 그 CSS 보니까 여기에서 섹션의 제목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H2 요소고 텍스트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건 이미지로 넣긴 할 거지만 텍스트 미리 써주고, 이 부분도 미리 복사 붙이기 해서 넣을게요. 이 복사 붙이기 하실 때 대부분 여기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거나 하는데, 좀 간단하게 빠르게 이 부분을 복사 붙이기 하려면 타입 툴 또는 무브 툴을 대죠. 무브 툴 더블 클릭해도 들어가집니다. 포토샵에서. 그래서 무브 툴이나 또는 타입 툴 V 또는 T 누르셔서 더블 클릭 하시면 바로 가져갈 수 있고요. 타입 툴도 타입 툴은 더블 클릭이 안 돼요. 트리플 클릭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돼서 빈 공간에 트리플 클릭하거나 무브 툴로 더블 클릭 하게 되면 다 잡혀요. 이걸 복붙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약간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대문자인데 이쪽 CSS로 다시 대문자 만들어 줄게요. 자, 요거는 따로 디자인으로 넣을 거예요. H2 요소에다가 애프터로 해서 따로 디자인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텍스트는 P 요소로 하면 되겠죠. 설명이기 때문에 문단을 의미하는 P 요소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브 툴로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지는데, 여기에서 컨트롤 A 누르시면 전체 선택 됩니다. 넣으시면 돼요. 텍스트 이렇게 코딩하다가 갑자기 줄내림이 되잖아요. BR 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로 사이즈 이만큼 줘서 자동으로 줄내림 해도 되고, 그냥 BR 치셔도 되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BR이 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마우스를 올리면 뭔가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고, 이걸 클릭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작업을 하시면서,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클릭하면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기획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 클릭할 수 있다 라고 하면 A 요소로 하면 되고요. 클릭하지 않고 그냥 정보만 이렇게 보여준다 라고 하면 LI에서 그냥 마우스 호버 역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저는 뭐 클릭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미지를 넣는데 이미지에 뒤에 이렇게 색상도 들어가고, 요거는 LI의 배경으로 줄 거고요. 이 부분은 LI의 배경 주고, LI에 IMG 요소 넣을 거고, 그리고 IMG 요소를 하나를 덮어서, 아니면 하나를 덮어서 비포 애프터로 만들던가 해서 이미지 위에 그라디언트 넣어주고, 그라디언트 위에 다시 한번 코딩을 해줘야 돼요. 약간 복잡한 형태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현재 이미지로 빼진 않았고요. 이미지로 빼려면 그라디언트가 필요 없으니까, 그라디언트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네요. 이 그라디언트 제거하고 따로 이미지를 뺄 수 있게 별도로 여기 2라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 2라는 모양 나오잖아요. 이 2라는 모양 자체가 앞에 요 대시 2 모양이 뜨는데, 이게 뭐냐면 제플린으로 내가 원하는 영역만 이미지를 빼겠다라고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플린을 세팅하고 설정하는 건 그전 영상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룹핑 한 다음에 여기다가 Asset 세팅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로 자동으로 빠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룹핑하고 따로 Asset 세팅 할 거고요. 따로 각각 잡아서 이렇게 세 가지죠.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빼겠다. 그럼 두 개 각각 잡아서 마크 에즈 에셋 하시게 되면
제플린으로 넘어가요. 이미지 뺄 수 있게. 우리 그냥 포토샵 했으면 여기서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PNG 빼기 누르시면 되는데, 제플린으로 가게 되면 따로 이미지를 바로 저장할 수 있고, 이것도 동기화가 가능해서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하면 자동 동기화 되거든요. 제플린에서. 그러면 따로 저장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뺐고, 이 아이콘도 따로 뺐고요. 이거 글씨 쓰면 되고, 이 정도겠네요. 그러면 한번 제플린에서 빠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누르면 원하는 이미지로 익스포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클릭해서 이 SS 세팅 보면 내가 몇 배까지 익스포트 할 건지, 모바일이면 2배, 3배까지 설정하면 이게 2배만 하겠다면 2배 이미지만 뺄 수 있고, 1배, 그러니까 그대로 1대1 배열로 하면 1대1 배열로 하면 돼요. 그러면 웹은 1대1 배열로 익스포트를 하기 때문에 이걸 누르고 바로 저장하기 누르면 바로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미지명은 따로 넣으셔야 돼요. 이것도 클릭하고 익스포트 하게 되면 넣는데, 이미지명을 여기다 수정하시면 바로 익스포트 되거든요. 수정해서 넣어볼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 뭐 img 스토리 3번이라고 하면 익스포트 누르게 되면 이미지명이 다르니까 삭제해주고 이렇게 파일명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빼면 얘를 또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1번으로 저장해서, 그래서 처음에 작업할 때 지금 저는 실시간으로 막 하지만 좀 경험해 보니까, 제플린 할 때는 처음에 이미지를 딱 받으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미리 다 선택해 놓고 걔를 마크 에즈 SS를 시킨 다음에 미리 다 이미지 추출을 다 시켜버리고 그 다음 제플린 계속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2개만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제가 한 거지만, 실제 모든 페이지를 다 한다고 했을 때에는 미리 페이지 다 열어놓고 이 녀석 다 SS로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얘네들 다 그렇게 지정을 해서 넘기면 이제 이미 포토샵 볼 일이 없죠. 여기 이미 정보가 다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텍스트도 다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카피까지 됩니다.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이쪽도 여기를 누르게 되면 텍스트가 카피가 자동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포토샵을 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그냥 클릭하고 복사하고, 여기 클릭하고 복사하면 되니까. 자, 이 보죠. 여기 링크 했고, 아까 여기 배경색은 여기 색깔 컬러 코드 다 있고, 이미지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LI 요소에 배경색이 들어갈 거고, A 요소에다가 요 이미지를 넣고 마우스를 올리면 이미지가 들리면서 그라디언트까지 들어가죠. 자, 그리고 요 텍스트까지 넣어지니까 우선 img 요소로 해서 넣어볼게요. 이미지스에 아까 이미지가 이름이 .png가 들어가고, 텍스트 떠야 됐죠? 텍스트를 스팬 요소로 할게요. 줄 내리면서 좀 보기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 텍스트를 다시 복사하려면 슈퍼팀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바로 복사가 된 거예요. 클릭만 하면 복사가 되더라고요. 여기 아이콘 같은 경우는 비폴에서 따로 넣을게요. 그리고 이것이 더 있다라는 거죠. 아톰에서 복제하려면, 지금 제가 갑자기 복제를 했잖아요. 아톰에서는 원하는 영역 클릭 드래그해서 컨트롤 쉬프트 D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D. 자, 여기 넘버링만 바꿔주면 되고, 글씨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글씨가 레이어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를 넣어주고,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게 되죠. 자, 다음에는 요 밑에 부분인데, 요 밑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전체 꽉 찬 형태에서 가운데 5개 글씨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밑에 div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ulri로 해서 각각 정보 주겠습니다. 정보 주고, 그리고 텍스트 그대로 넣을게요. 이 복사하셔도 되는데 42 그냥 써도 되겠죠? 텍스트 42라고 스트롱으로 감싸겠습니다. 42 해주고, 밑에 텍스트는 필요할게요. 클릭하면 텍스트 나오죠? 클릭하면 다시 복사가 됩니다. 제플린이 좀 더 이미지 추출하고 내가 원하는 값을 빼는 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과정을 열면 아니면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하면 포토샵과 제플린을 같이 알려둘까. 제플린을 혼자 작업을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팀 작업이 아니더라도 나 혼자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크업이 다 비슷하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두 번째 컨트롤 시프트 D 둘, 셋, 넷, 5개. 5개만 다 복사해 놓고 이제 복부만 하면 되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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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붙이기. 여기 또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복사됐고 이미 붙이기. 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레이어 막 가가지고 포토샵에서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플린에서 클릭만 몇 번 하면 와서 복부 되니까 이제 키보드 왼쪽 손 쓸 일이 그다지 많지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저 틀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H2부터 한번 만들어 볼 텐데 포토샵으로 가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체 느낌을 봐야 돼요. 우리가 코딩하기 전에 얘만 이제 만들겠다라고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코딩을 하더라도 그 다음을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다음에 뭐를 이젠 얘만 코딩하는 게 아니라 다음 패턴들을 봐야 돼요. 제목, 얘도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얘도 자, 얘도 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코딩할 때는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금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거 코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코딩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코드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막노동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코딩하면서 내가 지금 이 코딩하는데 뭔가 CSS에서 복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CSS 코딩하면서 복붙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해야 돼요. 그게 CSS 핵심이고 그런 게 구조화를 잘 시킨 거죠. CSS 자체. 근데 지금 이걸 디자인을 딱 파악을 하면 그게 나와요. 굉장히 똑같다. 물론 이건 제가 수정해서 그렇습니다. 저 위에 필기체 똑같고 가운데 볼드한 거 똑같고 밑에 선 나온 거 똑같다. 그럼 나는 한 개만 만들고 나중에 재활용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얘는 이미지로 쓸 거예요. 얘는 이미지로 뺐거든요. 이미지를 쓸 거고, 그리고 얘는 또 텍스트입니다. 여기에 그냥 바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실수를 많이 쓰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 영역은 스토리형, 약간 클래스 스토리 만들어서 나중에 CS 가보면 스토리에 H2 이렇게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계속 복붙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얘만 클래스 줘서 다음 페이지에도 다음 섹션에도 클래스 H2를 또 넣어서 또 재활용하겠다. 그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있더라도 나는 혼자 움직일 거야. 부모의 상속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이미지로 처리한다고 했죠? 이미지스에 있는 텍스트 자, 얘로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아까 텍스트 넣어야죠. What we do 넣어서 Alt 넣어주고 자, 이렇게 작업이 된다는 거죠.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줄레린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TML 결과물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CSS 들어가 볼게요. H2만 이렇게 넘겼으니까 자, 클래스 H2일 때 자, 클래스 H2일 때 바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클래스 H2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가운데 정렬이다. 텍스트 라인 센터다. 넣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되고요. 다시 디자인을 좀 훑어보면 전부 다 또 대문자죠. 요 폰트 웨이트를 대문자니까 텍스트 어퍼케이스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문자로 되고, 이제 제플린 한다고 했으니까 제플린에서 다 확인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게 30픽셀에 나왔죠? 색상도 나와 있죠? 클릭하면 돼요. 30픽셀에 그리고 여기 333이라고 돼 있죠? 이걸 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글씨 크게 있지만 얘는 이미지로 내가 뺐고, 그러게요. 클릭이 됐다 안 됐다 이러네요. 막 여기 글씨 크기까지 넣었죠. 근데 여기 단점이 여기 나오는구나. 23픽셀 간격이죠. 얘와 얘 사이는 23픽셀입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격이 나와요. 이 간격까지 보면 돼요. 제가 저번에는 간격이 안 나오더라고요. 포토샵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안 나왔는데 지금 나오네 또. 그러면 H2에 이미지랑 안에 텍스트랑 23이죠. 23픽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또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얘가 바로 둘 다 인라인 요소라서 그렇죠. 그럼 얘를 블록화 시키면 되겠죠. 블록화 시키고 마진형 오토로 하면 가운데로 오면서 밑으로도 떨어지겠죠. 자, 대문자로도 다 됐고, 그리고 여기 이 영역 자체도 보면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역 자체가 위로는 91픽셀 떨어졌죠. 그럼 섹션마다 91픽셀인지 봐야 돼요. 여기도 클릭하고 여기도 보면 109픽셀, 여긴 또 여백이 또 다르네요. 그럼 섹션마다 좀 다른 느낌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91픽셀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H2가 아니라 이 섹션에 대한 91픽셀이니까 여기다가 91픽셀 위로 넣어주고, 여기 23픽셀 했고요. 밑으로 이제 여백이 얘와 얘 사이 여백은 현재 40픽셀이죠. 이 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40픽셀 떨어져 있고, 그러면 H2에다가 밑으로 선을 넣을 거예요. 그럼 H2에 애프터가 될 거고, 애프터에다가 포지션이 아니라 그냥 블럭에서 떨어뜨려도 될 것 같아요. 애프터 컨텐트 해서 디스플레이 블럭 한 다음에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넣어주고 배경색 넣어주게 되면 아까 그 막대가 나오겠죠. 자, 그 부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막대의 가로, 세로 사이즈도 나옵니다. 60에 3픽셀이죠. 여기 60에 3픽셀 나와 있고 컬러 나와 있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어주고 60에 3픽셀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생겨나게 될 거고, 이 선을 가운데 정렬시키면 되겠죠. 마진 0에 오토를 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선이 나오겠죠. 자, 그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차이가 40픽셀 차이 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떨어뜨리지도 않았는데 여기 여백이 생기잖아요. 요거는 줄간격으로 초기화시키면 어느 정도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줄간격을 1로 주게 되면 딱 거의 붙게 되죠. 정확하게 붙진 않아요. 유사하게 붙게 되고, 그리고 위로는 우리가 40픽셀이라고 했으니까 마진을 위로 40픽셀 주면 되겠죠. 40픽셀 위로 주고 밑으로는 아무것도 안 줘야지 위아래 40픽이 안 들어가겠죠. 위로 주고 가운데 정렬이 되고 밑에는 아무것도 안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제가 DIV로 안 만드는 이유는 HTML은 최소화시켜요. 쓸데없는 거는 HTML로 안 만듭니다. 다 CSS로 만들고, 저 반은 특정한 목적이 없고 단순히 꾸미는 용도의 DIV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는 비포 애프터로 다 만들어줘요. 그렇지 않고 뭔가 안에 내용이 있고 의미 전달을 해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하면 제가 DIV를 감춰도 ULLI로 하던 어떻게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디자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따로 요소를 안 만듭니다. 그냥 비포 애프터로 만들어서 그 디자인을 좀 표현해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HTML을 많은 걸 좋아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넣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요 텍스트와 요 사이의 간격도 보면 47이죠. 그러면 이 발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47 주면 돼요. 40, 얘는 47. 자, 얘로 보면 얘를 기준으로 한번 보죠. 얘는 위로 42, 이쪽은 66인데 다 통일시킬게요. 이게 보다 보면 이게 디자이너의 역량인데,
디자이너가 어떨 때 여기는 40픽셀 주고 어떨 땐 여기는 뭐 50픽셀 주다가 어떤 데는 여기는 뭐 30픽셀 주고 여기는 또 60픽셀 준다. 이러면 그 디자이너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작업을 대충 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표현해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서로 다 다르면 우리는 통일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만약에 이 여백이 서로 다 다르다. 디자인은 겉보기는 같은데 픽셀이 계속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 디자이너는 그렇게 꼼꼼하지 못한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코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 기준에 맞춰서 딱 맞게. 그리고 그게 더 통일 있어 보이는 거니까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47점 밑으로 그럼 계속 47로 넣겠습니다. 자, F부터 40의 밑으로는 47이에요. 그냥 47 픽셀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밑으로 여백이 떨어지겠죠. 이제 가운데 정렬인데 보면 어느 정도 줄내림이 되죠? 그럼 여기 min im이라는 부분에다가 제가 BR을 치겠습니다. P 요소죠? min im 여기에서 떨어졌네요. 여기에 그냥 BR 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떨어질 테고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죠? 그럼 P 요소에다가 가운데 정렬인데 스토리에 P는 텍스트 라인 센터로 넣겠습니다. 어떤 거는 스토리에 상속이 있고 어떤 거는 상속이 없는데 얘는 계속 재활용, 우리가 계속 컴포넌트별로 모듈화를 시켜야 돼요. 컴포넌트라는 것은 제목이면 제목, 표면 표, 리스트면 리스트 이렇게 전체 페이지의 공통적인 부분은 이렇게 따로 상속 없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그때 클래스를 넣어도 그 디자인이 계속 표현이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상속이 들어가게 되면 이 스토리라는 클래스 전용의 P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시키고요. 텍스트를 클릭해 보면 여기 정보가 나타나죠. 15픽셀의 줄간격까지 나와요. 그러면 15픽셀 999 24. 자, P 요소 15픽셀 999 그리고 줄간격 24 넣어줍니다. 자, 리스트를 한번 보는데 여기에서 이 박스 크기가 같을 거예요. 이 박스는 360에 380250. 얘도 380250이죠. 똑같죠. 그러면 각각 박스가 380250의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UL에다가 따로 클래스를 줘서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스토리의 리스트는 여기서 li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어 주고요. 가운데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인라인 블럭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얘를 텍스트 라인 센터를 하겠습니다. 그럼 가운데 정렬이 되지만 폰트 사이즈 0을 넣을 거예요. 폰트 사이즈 0을 안 넣게 되면 인라인 블록과 인라인 블록 사이에 스페이스 한 칸, 요런 스페이스 한 칸이 생겨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 0으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여백이 있죠? 그 여백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 여백은 지금 101픽셀이네요. 101픽셀이 떨어져 있고요. 그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위로 넣을게요. 패딩 101픽셀 넣어줍니다. 위로 101픽셀이 들어가서 UL과 P 사이에 공백이 다 들어가게 됐고요.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고 그냥 각각 이 녀석들의 여백을 주는데 지금 디자인을 보게 되면 제플린으로 보죠. 이 박스와 이 박스의 여백이 30픽셀이에요. 그럼 가운데 정렬할 때는 한쪽 방향,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여백을 주지 마시고 가운데 정렬을 할 때는 좌우로 주셔야 돼요. 좌우로 15픽셀씩 줘야지 양쪽 여백이 15픽셀씩 들어가면서 가운데 정렬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li에 패딩을 마진을 줘야겠죠. 배경색 들어갈 거니까 마진을 좌우로 15픽셀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배경색을 아까 그 색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색은 바로 이 박스색, 여기 색상이 있죠. 따로 이 박스색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미리 보게 되면 이게 박스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지를 살짝 치워볼게요. 이미지 이렇게 뭔가 뒤에 있죠. 색이 색으로 li를 감싸고 색으로 li를 배경색으로 주고
그리고 이미지를 그 위에 얹혀서 가려진 것처럼 하고 나중에 마우스로 올리면 이미지만 살짝 트랜스레이트로 옮겨주게 되면 뭔가 바닥이 보이면서 분뜬 느낌이 나겠죠. 이 디자인이 그걸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면 살짝 뜬 느낌으로 가기 전에 이미 이미지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그라디언트가 여기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그라디언트와 이 이미지 배치 같이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올리면 이 이미지 뜨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A에 마우스 올려도 되죠? LI에 올려도 A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LI에 마우스 올리자. LI에 마우스 올리면 A가 이동합니다. 트랜스폼을 해서 트랜스레이트로 이동을 하는데 마이너스 이동해서 마이너스 10픽셀 이동하는 수치도 봐야죠. 얼만큼 이동하는지 얘와 얘 사이를 10픽셀 이동하죠. 10픽셀을 마이너스 10픽셀 마이너스 10픽셀 이동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애니메이션을 주려면 LI에다가 트랜지션을 줘야죠. 트랜지션 트랜스폼만 줄 거고 약간 0.5초 정도만 움직여 줄게요. 자, 한번 볼까요? 새로운 칩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A가 호버할 때 A에다가 트랜지션을 줘야죠. LI가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A에다가 다시 줍니다. 허이. 이전에 트랜스폼이 없어서 그래요. 트랜스폼에서 트랜스폼까지 가니까 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가야 되니까 A가 움직여서 A의 트랜지션을 줘야 되고 트랜스폼을 움직일 건데 A 자체에 트랜스폼이 없었어요. 그래서 트랜스폼에서 트랜스폼까지 우리가 애니메이션 줄 거다. 트랜스레이트가 여기에 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움직일 거다 라고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해주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형태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그라디언트로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 자체를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서 이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라디언트까지 정보가 나오게 되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정보까지 나오죠. 이 그라디언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내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클릭해서 우선 텍스트 컬러부터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두 가지 색으로 갈 거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그라디언트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A에다가 우리가 비포로 넣어줄게요. 비포로 넣어주고 컨텐트에다가 그라디언트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우선 감싼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A에다가 렐러티브를 줄 거고요.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게 될 거고요. A 기준으로 애프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서서히 나와야 되니까 A 전에다가 우리가 하나 만들게요. A 전에다가 그라디언트 만들고 비포는 호버할 때 비포는 애니메이션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자, 포지션 앱솔루트 해적을 레프트 0, 탑 0, 라이트 0, 버텀 0을 해서 가로 세로 100%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라디언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 레프트, 라이트, 탑, 버텀 00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위드스 100%, 하이트 100%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도 가로 세로 100% 만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라디언트 넣는 것은 백그라운드로 들어가죠. 백그라운드, 라이너, 그라디언트 넣어주고 방향을 넣어야죠. to bottom 해서 밑으로 들어가게 해주고요. 시작색은 이 색이었죠. 시작색은 이걸로, 끝색은 이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자, 미리 볼까요? 자, 이렇게 애프터로 다 들어오게 되죠.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반투명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플린을 다시 보게 되면 얘가 투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현재 투명도가 어느 정도를 모르잖아요. 투명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여기 약간 뭐랄까 제플린의 단점 아니면 제가 에셋을 잘못 시켰던 거나 이럴 경우에 그냥 포토샵에서 봐야겠죠. 얘가 몇 퍼센트 정도 투명도를 줬는지 레이어 스타일로 봐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도벌이 90%네요. 현재 90%로 되었으니까 얘 자체를 오파시티를 0.9로 놓으면 되죠. 0.9로 놓게 되면 이렇게
투명한 상태가 되겠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우스로 올리면 서서히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보여야겠죠. 그러면 오파시티 0에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오파시티가 0.9로 바뀌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세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변하는 것만 트랜지션을 주라는 거죠. 비포에도 트랜지션이 현재 없잖아요. 비포에서 트랜지션을 가져다 주고 오파시티만 넣어주겠다. 애니메이션은 오파시티만 넣어주겠다. 0.5초 동안 실행을 시키겠다. 0.5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컬러의 배경에 그 위에 그라디언트를 씌워서 그리고 그곳에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오파시티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합성처럼 보이지만 레이어가 두 겹이 있는 거죠. 이미지 레이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미지 레이어 위에 비포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비포에다가 앱솔루트로 이미지 위에 띄운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넣어준 거고요. 어떻게 보면 총 3겹이 될 수 있죠. LI에 이색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은 이곳에 이미지 하나 넣어주고 또 이곳에 그라디언트 하나 넣어주고 총 이렇게 총 3개의 겹을 해서 우리가 만든 거죠. 이렇게 LI에 배경색으로 넣어주고 이미지로 띄워주고 움직이는 건 이미지를 덮고 있는 A 요소에다가 트랜슬레이트 넣어주고 A 요소의 비포로 해서 앱솔루트로 띄워주고 해주는 방식으로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씨도 나와야 되잖아요. 이 글씨 부분은 현재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그냥 가운데로 넣는 디자인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 스팬에 비포로 디자인을 넣을 거예요. HTML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비포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에 스팬에 비포에다가 컨텐트로 넣었는데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이쪽으로 바로 넣어볼게요. URL로 해서 컨텐트의 URL로 해서 넣게 되면 img 요소와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가게 돼요. 정확하게 img 요소는 아니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스에 .png로 넣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이러면 img처럼 들어가지만 img처럼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경 이미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블럭을 넣게 되면 떨어지겠죠. 스팬을 우선은 올려야죠. Z인덱스로. 얘네들이 전부 다 앱솔루트다 보니까 스팬 자체를 우선 가운데로 넣어주겠습니다. A가 렐러티브죠. 스팬은 앱솔루트로 들어갈 거예요. 앱솔루트 레프트 0, 레프트 50%죠. 탑 50% 해주고 Z인덱스를 좀 높게 해줘서 위로 좀 띄워줄게요. 바로 이 녀석 위로 띄워주는 거죠. 전부 다 앱솔루트게 되면 우선순위, Z축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팬 요소에다가 Z축으로 올려서 위로 띄워줍니다. 좀 더 높게 띄워주고요. 그리고 레프트 50, 탑 50에 되면 이전 폴더죠. CSS니까 경로가 잘못됐네요. 이전 폴더에 있는 이미지 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나는 분명히 여기에서 레프트 50, 탑 50을 줬는데 가운데로 안 와요. 50%가 레프트 50이면 왼변에서 왼변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50%라는 건 이 박스에 왼변에서 왼변으로 움직이는 50%예요. 탑은 윗변에서 윗변으로 있는 50%입니다. 결국 50%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꼭지점이 50%인 거예요. 그 위치가. 그래서 이 위치를 레프트 탑 50% 하게 되면 요 11시 방향 꼭지점이 50% 위치가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곳은 이 녀석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게 되려면 별도의 공식이 있습니다. 나는 50%만큼 왔지만 이 스팬의 크기의 반만큼 반대로 가야 돼요. 스팬 크기의 반만큼이라는 것은 나의 크기의 반, 이만큼을 왼쪽으로 반대로 가야 되고 높이의 이 반만큼을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가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트랜스폼은 변화하는 거고 변화를 주는 거지만 트랜슬레이트는 이동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0% 자기 크기의 반만큼이니까 트랜슬레이트는 자기 크기만큼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퍼센트를 주게 되면 자기 크기의
반만큼 반대쪽으로 간다는 거죠. 첫 번째는 X축, 두 번째는 Y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얘는 아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로 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가 있죠. 대문자였고 텍스트도 있죠. 클릭을 해보면 18픽셀의 흰색이죠. 그리고 대문자로 됩니다. 자, 스팬 요소는 18픽셀의 대문자로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 주게 되고요. 그리고 컬러를 흰색으로 주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로 이렇게 왔죠.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문제는 처음부터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마우스 올리면 보여져야 되니까 이것도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겠죠. 좀 약간 재미없으니까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재밌게 좀 넣어줄게요. 마스크가 있는 것처럼 위에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요 영역인데 자기 영역을 한 번 더 감싸서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약간 마스크처럼 표현할 텐데 그럼 마크업을 약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여기에 div를 넣어서 좀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앱솔루트를 좀 바꿔야 돼요. 위치를 A에 div를 앱솔루트 위치만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놔도 이제 깨지진 않을 거예요. 아, 여기 div 안 넣어서 그렇구나. 자, 밑에도 div를 넣으면 되겠죠. div 넣어주고 여기도 div 넣어주고 요 div에 가로 세로 사이즈를 줘버릴게요. 아예 가로 세로 사이즈를 줘서 150에 50을 주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하겠습니다.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서 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할 거예요. 요 스팬 영역을.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요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약간 마스크 애니메이션처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죠. 요만큼인데 오버플로우 히든 했으니까 얘를 내려주겠습니다. 어떻게 내릴 거냐면 트랜스폼에서 트랜슬레이트로 Y축으로 내려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빼볼까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마스크 효과처럼 그 영역만 해서 올라오게 하는 거. 이런 효과를 해볼 거예요. 이 효과의 주된 핵심 기술은 내가 이 애니메이션 주고자 하는 영역을 그대로 두고요. 걔한테 뭐를 하나 감싸서 가로 세로를 꼭 줘야 되고 오버플로우 히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영역 안에서만 마스크 효과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더 많이 줘야겠죠. 얘한테 많이 주고 한 60피처 정도 주고 떨어뜨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디스플레이 블록화 시키고 그리고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축으로만 자기 크기만큼이니까 한 60픽셀만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호버죠. 호버할 때 스팬에 트랜스폼을 트랜슬레이트 Y축을 0으로 주면 되겠죠. 그리고 트랜스폼이 들어간 스팬 요소에다가 다시 트랜지션 넣어줍니다. 트랜스폼만 애니메이션을 줄 거고 0.5초 동안 이것도 똑같이 넣어줄게요. 자, 애니메이션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뜨게 되죠. 중간처럼 올라오게 만드는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 좀 심심하잖아요? 약간? 타이밍을 좀 다르게 줄게요.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 변화가 됐으면 그 다음에 글씨가 올라오게 해서 순서대로 딱딱 펼쳐지게 하겠습니다. 그럼 타이밍을 좀 뒤에 둬야 되는데 딜레이를 좀 주면 돼요. 스팬이 좀 마지막에 뜰 수 있도록 딜레이를 줍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에 보면 숫자를 초를 두 번 넣을 수 있는데 0.5초 뒤에 실행시키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듀레이션이거든요. 트랜지션의 첫 번째 값은 듀레이션은 내가 애니메이션을 0.5초 동안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거고 뒤에 0.5초는 딜레이입니다. 내가 몇 초 뒤에 실행시키겠다라는 값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넣어보고 보도록 하죠. 마우스 올리면 뒤에 들어오고 빼면 나중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좀 뒤에 나오게.
너무 늦게 나온다 싶으면 초를 약간 줄여볼게요. 0.2초 뒤에. 약간 뒤에 나오게 되죠. 이런 타이밍도 내가 정해줄 수 있어요. 좀 더 약간 부드럽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이거는 뭐 플렉스로 한번 만들어 보죠. 플렉스로 한번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가 있고 세로 싼이 270에서 각각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자, 봅시다. HTML 이미 했고요. 여기 div에 감쌌는데 위에다가 클래스를 count라고 하겠습니다. count라는 거를 전체 배경을 줄 거예요. 클래스 count에다가 아까 자, 여기 count 클래스 count 스토리에 있는 클래스 count죠. count에다가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전체 이렇게 여백 다 줄 거, 전체적으로 배경 갈 거고요. 그리고 현재 UL 부분 있죠? 요 가운데 부분이 요 5개 있는 거 UL이죠. UL 부분에다가 이제 가운데 정렬 시킬 거고, 그리고 각각 n분의 1로 나눠 갖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가운데 세로 정렬 다 해줄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배경색 필요하죠? 요 배경색 들고 가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자, 높이도 필요하겠는데 높이는 UL 해줄게요. 자, UL을 가로 사이즈를 줘야지 마진 용토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가로 사이즈 준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1212 맞네요. 1212로 작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한테 1212 픽셀 마진 0의 오토로 줍니다. 가운데 정렬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시켜놓고 플렉스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주고, 그리고 n분의 1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자식을 플렉스 1로 해줍니다. n분의 1로 다 같이 나눠 갖게 될 거예요. 이제 높이를 줘서 좀 더 크게 만들어줘야겠죠? 높이는 여기 270이네요. 그러면 li의 높이를 270으로 주고요. 그 안에 정렬이 될 수 있도록 할게. 여기에서 정렬할 수 있는 게 저스티픽 컨텐트는 주축, 기본적으로는 그냥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센터라고 하면 되고요. 얼라인 아이템즈에서 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Y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옆으로 배치가 될 거예요. 네? 얘가 디스플레이가 플렉스가 되네. li가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2번 들어가네요. 여기에서 n분의 1로 각각 나눠주는 거 하나, 그리고 li도 안에 있는 요소들 정렬을 하려면 다시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해서 정렬을 해줍니다. 옆으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기본은 디렉션이 로우기 때문에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해주게 되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게 해서 각각 디자인을 다 맞춰줄 수가 있죠. 한 번에 n분의 1로 하고 떨어뜨려 줄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컬러만 좀 배치시키면 될 것 같아요. 얘는 72픽셀의 흰색 볼드. 얘라는 것은 여기 스트롱 요소죠. 스트롱의 폰트 사이즈 72픽셀의 폰트 웨이트는 기본적으로 볼드죠. 그리고 전부 다 흰색이죠. 부모에다가 흰색을 주면 자식들을 전부 다 흰색이 될 테고, 그리고 P 요소죠. P 요소는 폰트 사이즈가 들어갈 테고, 컬러는 같으려나 다르네요. 다르나 같았죠. 14픽셀, 그리고 얘와 14픽셀의 컬러는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흰색이라고 했는데 li에 흰색이라고 넣었는데 왜 안 들어가지? 이미 P에 다른 P에 넣었군요. 상속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곳에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 다 되겠죠. 전부 다 대문자였죠.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 넣어주시면 다 대문자가 됩니다. 줄간격 초기화하고 10픽셀 줄간격 초기화에 패딩이 30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얘도 좀 줄간격 초기화 줄게요. 전부 다 줄간격을 전부 다 초기화해야겠네요. 전부 다 줄간격 초기화
넣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됐고, 자, 이제 얘네 둘 사이의 여백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각각 선도 있죠. 자, 이건 포토샵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다운이 돼가지고 말썽이네요. 이 색으로 해도 되지만 투명도로 줘도 되고, 흰색으로 넣겠습니다. 요 선은 뭐 편하신 대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LI의 왼쪽 선을 접을까요? 보더 레프트 주면 되고요. 그러면 왼쪽은 다 붙을 테고, 오른쪽만 넣어있죠? 오른쪽은 UL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박스 사이징 주고, 자, 그리고 선 다 끝났고 여백 좀 주면 되겠네요. 여백은 여기서 여기까지 110픽셀이네요. 그러면 얘는 카운트는 이미 배경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리스트 밑으로 적을까요? 리스트는 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네요. 아까 몇 픽셀? 포토샵도 아직 세팅이 안 끝나가지고 110픽셀 110픽셀 위아래로 넣으면 이게 다 벌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디자인이 끝났네요. 이렇게 이런 거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차근차근히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요건 이제 복붙하면 돼요. 복붙해서 HTML 복붙해서 텍스트 바꿔주면 알아서 디자인 다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나왔던 게 요 레이어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왔죠. 레이어 개념? LI에 배경을 주고 배경색을 주고 LI 자식으로 이미지를 줘서 이미지를 트랜스레이트로 반영을 해주고, 트랜스레이트를 준 이미지의 부모를 하나 또 감싸서 걔 비포나 애프터로 해서 그라디언트 한번 주고, 오파시티로 해서 깔아주는 거죠. 그라디언트를 깔아주고, 그 안에 또 뭔가 자식을 하나 만들어서 이 녀석은 또 자식의 자식을 자식의 자식으로 해서 꺾었죠.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이죠. 얘에다가 좀 약간 옆으로 치워서 좀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치워서 설명을 해보면, 요 LI가 바로 요 뒤에 있는 배경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 A는 이 전부 다 이미지를 감싼 영역이 A가 되겠죠. 그 이미지는 그대로 이미지로 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은 A 요소가 움직이는 겁니다. A 요소가 트랜스레이트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이미지는 걔를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죠. 이미지는 딱히 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그라디언트 준 것은 그라디언트를 주고 오파시티로 준 거죠. 오파시티로 주는데 A의 비포로 줬어요. A의 비포로 오파시티를 앱솔루트로 준 거죠. A 요소는 렐러티브, 그리고 A의 비포로 만들어서 그 비포는 앱솔루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로 세로 100%를 준 다음에 저렇게 라이너 그라디언트를 탑에서 버텀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라디언트를 주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오파시티를 주는 거죠. 그러면 뒤에가 비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 영역 애니메이션이 중간에서 이렇게 잘려듯이 나오는 것은 이 div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 div를 앱솔루트로 다시 띄워서 A 요소가 앱솔루트니까, A 요소가 렐러티브니까 div가 앱솔루트가 되고 레프트 탑 50% 해서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실제 가운데로 오는 건 아니죠. 자기 자신의 크기 반만큼 반대로 가기 위해서는 트랜스레이트가 필요하죠. 그 코드가 오버플로 히든, 우선 앱솔루트를 한 이유는 이렇게 중간에 떠야 되니까, 그라디언트 위에 떠야 되니까 앱솔루트를 한 거고, 그리고 레프트 50, 탑 50 이걸 좀 고정시켜 놔야겠네요. 띄게 이렇게 앱솔루트가 뜨여 있는 건 A가 렐러티브라서 A에 렐러티브를 줬거든요. 여기 렐러티브가 있죠. A에 렐러티브를 줬고, 걔 기준으로 div가 앱솔루트가 된 거예요. 앱솔루트가 되고 레프트 탑 50% 하게 되면 실제로 가운데로 오지 않고, 레프트면 왼변에서 왼변으로 가는 거고, 탑 50%면 윗변에서 윗변으로 가는 거라서 실제 가운데가 아니라 이 div 영역, 이 영역의 11시 방향 꼭지점 자체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 영역만큼 가운데로 오고 싶으면 이 50% 한 다음에 트랜스레이트로 마이너스 50씩 주는데,
트랜스레이트는 자기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위치 기준으로 가는데 50%라는 것은 자기 크기만큼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기 크기의 반이라는 거죠. 그걸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수는 X축이고 두 번째 수는 Y축이라는 거죠. Y축 반대로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고 자기 크기의 반만큼, X축의 마이너스 50%니까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겠죠. 00은 왼변 윗변이 00이기 때문에 플러스는 이쪽, 마이너스는 이쪽. 그렇게 되는 거고, Z인덱스로 띄운 이유는 우리가 앱솔루트를 좀 많이 띄웠어요. div 띄우고요. 비포에도 앱솔루트가 띄워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우선시가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좀 더 위에 올리기 위해서 Z인덱스로 줍니다. 숫자는 1, 2, 3, 4 주시는 것보다 10단위로 끊어서 주시는 게 좋아요. Z인덱스는. 왜냐하면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이슈가 생겨나서 레이어 파브에 갑자기 중간에 뜬다던가 아니면 내가 예측하지 못한 뭔가가 앱솔루트가 또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0단위로 끊어주게 되면 그 중간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9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 없이 Z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죠. 아니면 뭐 100단위로 해도 되고 20, 30단위로 끊으셔도 되고, 그래서 10단위로 저는 보통 끊어줍니다. 20, 많으면 20 그렇게 끊어줘서 작업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앱솔루트를 이렇게 띄우고요. 얘를 가운데 배치시켰어요. 그냥 가로 세로 준 이유와 오버플로우 히든 준 이유는 바로 이 애니메이션 때문에요. 중간에 이렇게 뛰쳐나오는, 갑자기 마스크처럼 나오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특정한 영역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 영역에 초과되어 있을 때 숨겨주는 역할을 하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게 되죠. 그럼 이 div 안에 있는 스팬이 바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블럭 요소로 만드는 인라인 요소죠. 스팬 요소에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를 주게 되면 안 움직여요. 인라인 요소라서 블럭 요소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을 준 이유가 그 이유고요. 그래서 트랜스폼을 해서 60픽셀로 떨어뜨렸어요. Y축으로 60픽셀이니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폰트 설정해주고 텍스트 트랜스폼은 어퍼케이스라는 것은 소문자를 대문자로 다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트랜지션을 호버하기 전 단계에서 줘야 되죠. 그래서 트랜지션을 주는데 트랜스폼만 트랜지션을 준다는 거예요. 올 해버리게 되면 처음 로딩되자마자 이상하게 다 움직여버려서 내가 원하는 녀석만 지정해주는 게 좀 좋습니다. 세컨드죠. 몇 초 동안 움직일 건지 0.5초 동안 0.2초 동안 두 가지 숫자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숫자는 내가 0.5초 동안 움직임을 주겠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0.5초 동안 진행이 된다. 0.2초라는 것은 0.2초 뒤에 진행이 되겠다. 처음에 있는 세컨드는 저기죠. 듀레이션, 트랜지션 듀레이션이고 뒤에 있는 세컨드는 트랜지션 딜레이입니다. 몇 초 뒤에 주고 몇 초 동안 실행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스팬이 트랜스폼 Y축 0으로 되죠. 제자리 내 위치로 오겠다. 처음에는 60픽셀 떨어져 있는데 마우스를 올리면 내 제자리로 찾아가겠다라는 거죠. 내 원래 위치에 있겠다. 그래서 안 보였다가 보여주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트랜지션으로. 자, 그렇게 되고요. 그 외에는 여기 오파시티 주고 트랜스레이트 요 마이너스 10픽셀은 요 움직임이에요. 요 움직임. 마이너스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다. 푹 쉬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